학교 자취를 말하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3월에 잡아야 1년이 편하다라는 리뷰가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제가 정말 몸으로 딱 느낀 건데, 제가 초임 때 저희 이제 부장 선생님께서 3월에 아이들 꽉 잡아야 1년이 담임하기 편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많이 듣죠. 네. 그래서 정말 그런가 보다 해서 무서운 표정도 하고 다니고.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20년이 흘렀는데 제가 최근에 초임 선생님을 만났을 때 똑같이 이렇게 3월 됐을 때 복도에서 아주 무서운 표정을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어색한 표정을 하고 다니시냐고 했더니 선배 선생님들이 3월에 아이들 꽉 잡아야 1년이 편하다며 자기가 실천하고 있는데 잘 못하지 않냐고 오히려 저한테 반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 학교 현장이 왜 이렇게 변하지 않을까. 우리는 아이들과 과연 이런 계속 적대적인 관계에서 교사 역할을 해야 되는가. 그럼 3월 첫날 만약에 신규 선생님들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신 신규 선생님들한테 팁으로 줄 만한 이런 거 한번 해봐라. 이렇게 인상 있죠. 쓰고 인상 쓰면서 들어가지 말고 이렇게 한번 해봐라. 안내해 주실 얘기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제가 3월 첫날에 올해도 실시를 해봤는데 딱딱하게 교단 앞에 서서 아이들한테 명령적으로 인사를 하는 거, 얘기하는 것보다는 서클로 쭉 둘러앉아서 아직도 어색하잖아요. 저도 어색하고. 그런데 한번 쭉 이야기 나누고 자기 별명도 얘기해보고 또 작년에 있었던 방학 동안 있었던 에피소드도 얘기해보고 이러고 나니까 훨씬 분위기도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근데 3월 첫날 아이들이 좀 서먹서먹하고 약간 경직돼 있을 것 같긴 한데 서클로 이렇게 했을 때 애들이 얘기를 잘 하나요? 아무래도 처음엔 얘기는 잘 안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회복적 생활교육에서 나오지만 이제 게임 같은 것으로 간단하게 아이들이 몸풀기도 좀 해보면 훨씬 아이들의 표정이 밝아지는 걸 제가 느꼈어요. 근데 우리 강복 선생님 초등학교에서는 그런 게임들이나 또 학급 자치 행사 많이 하지 않나요? 초등학교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는 1학년을 맡았는데 저학년 같은 경우는 저도 3월 2일자 입학식 날 그 서클 같은 건 못하고 경직돼 있잖아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또 어머니들 다 창문 밖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 선생님이 무섭게 하고 있으면 바로 이게 민원이 올 수도 있고 그래서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어떻게 보면 가식적일 수도 있는데 화기애애한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이렇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있어요. 일단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첫날인데도 밖으로 나가요. 운동장에. 아이들 데리고. 네, 나가버리고 근데 매일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첫날 그 경직된 것들을 처음에 신규 때도 저도 무섭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을 듣다가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무섭게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아이들과 어울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아이들을 잡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관계 설정을 처음에 어떻게 해 가느냐. 특히 그게 온화함으로 또는 아이들이 경직된 마음을 풀어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죠. 근데 아이들이 그랬을 때 초등학교는 좀 그렇지만 중학교 같은 경우는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담임을 흔히 얘기하는 표현으로 간을 본다. 이 담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쭉 갈까에 대한 이렇게 간을 보는 일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일은 없었어요? 아무래도 당연히 있죠. 네, 그럴 때 이제 아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열고 소통하느냐가 이제 결국 교사의 임무, 어떻게 보면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이제 혼자 교사가 감당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가 이 책에서도 이야기하려고 했던 것은 동료 교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또 그리고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또 배움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접근하는 아이들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해요. 우리 원석쌤이 잘하지 않으시나요? 저도 이제 서클을 운영한다든지 그런 것도 많이 하는데 그게 사람의 관계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딱 외형적으로 봤을 때도 아이들이 처음에는 되게 일단은 겁을 좀 먹어요. 이제 조금 접해보면 접해볼수록 아이들이 이제 이 무서운 사람이 아니구나. 생긴 건 저렇게 생겼어도 우리한테 뭔가 다가오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좀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문자나 아니면 직접 그 자리에서 못 풀더라도 이렇게 조금 관심, 뭐 쪽지라든지 문자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살짝 남겨서 상담을 한다든지 그러면서 그렇게 좀 약간 각계전투식으로 조금씩 풀다가 이제 조금씩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이제 학생들과 관계 소통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치 활동에 대해서 하나 좀 이렇게 사례들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소등 어떠세요? 여기 책에 담은 내용.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학생들이 자율적으로 만들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한데 수업 중에 뭔가 하기는 좀 초반에는 어렵다고 느꼈거든요. 그래서 학급 야영을 실시해 봤어요. 학급 야영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직접 어떤 요리를 할지, 누구랑 모듬을 짤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어떤 놀이를 할지부터 막 쭉 하니까 강북쌤 그럴 때 네. 가장 낮은 학년은 야영을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학년은 몇 학년 정도 돼요? 초등에서? 1, 2학년, 1, 1, 2학년도 다 할 가능해요? 수 있어요. 오, 다 해봤고, 그래요? 예, 오히려 저학년 하는 것이 더 활발하게 1학년 애들도 야영이 네, 가능해요? 가능하고요. 부모님 없이요. 네, 부모님 없이 엄청 오. 부모님들이 좋아하시죠. 엄청 불안해할 네.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은 되게 불안해할 수도 있는데 워낙 나중에 말씀드렸지만 학부모 소통에서도 중요한 게 그런 거잖아요. 저학년 아이들을 이렇게 밤에 재운다는 게 쉽지 않은 거고 오히려 참여율이 고학년 할 때보다 저학년 아이들이 거의 100% 참여를 해요. 그리고 학부모 만족도 높은 게 그날 진짜 정말 자유시간이 되기도 하고 또 갔다 와서 아이들의 만족도도 높고 오히려 자치적으로 봤을 때는 고학년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뭐 요리나 이런 것들이 되게 많지만 어떤 활동성에 따라서는 저학년이 더 활동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을 안내가 되고 그걸 통해서 이제 자치적인 역량도 커져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효과를 중등은 봤어요. 어떤가요? 우리 원석쌤 부분 책 쓰신 거 보니까 뭐 청소 문제 이런 거에서 네네. 조금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네, 이게 혹시 CG로 만들어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쪽엔 빗자루, 한쪽에는 진공 청소기를 붙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없으면 자막이라도 좀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교실에서 아직도 많은 학교에서 제가 이렇게 연수가 있거나 아니면 선생님들 통해서 이렇게 데이터를 받아보면 중등학교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아직도 빗자루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가정에서나 지금 뭐 일상생활에서 빗자루로 청소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요. 아주 이게 좁은 구역을 조금 청소할 때를 빼놓고 좀 넓게 청소할 때 빗자루 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실내를. 그런데 그 청소 도구가 아직도 교실에서 쓰이고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아이들이 인식하고 있느냐 못하느냐는 제가 봤을 때 교사들이 찔러주느냐 안 찔러주느냐의 효과인 것 같아요. 약간 자극을 주면 애들이 학급 내에서 어떤 문제점, 우리가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 다 받아보면 청소에 관련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아요. 청소하기 싫어요. 애들이 특히 나눠서 하잖아요. 청소는 애들이 다 집에 가는데 자기네 그 청소 자기가 맡았을 때 나눠서 하는 게 되게 싫어하는데 그것도 잘 못해요. 그럼 선생님한테 혼나기도 하고 오래 걸리기도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려고 할 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가장 먼저 얘기하는 게 청소 도구를 바꿔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꿀까 했더니 처음에는 새 빗자루로 가다가 좋은 새 빗자루로 가다가 빗자루보다 더 나은 청소 도구, 그러니까 청소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청소 도구를 바꾸는 것부터 그러니까 아이들의 가장 불편한 점을 먼저 가장 처음에 3월 달에 받아서 애들이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해 가는 과정을 한 번만 겪게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거의 저절로 굴러가는 것 같아요. 중등에서는 이제 그런 작은 점의 실천들을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민주주의를 체득하는 거군요. 네. 네. 그러니까 민주주의라는 게 자기의 그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개척해가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호소하고 그리고 협의해가고 협상해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이 3월 달에 한번 경험해주면 그게 1년을 가더라고요.